오늘은 훈련의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강아지, 목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아지 방문 훈련을 하는 동안 목줄을 이용한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줄을 채운 상태에서 훈련하지 않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대부분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대부분의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소 목줄을 매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강아지 훈련이란 통제가 아니듯 강아지 목줄 또한 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아지 목줄을 통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줄을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산책을 할 때 너무 앞서가고 제멋대로여서 가슴줄을 매면 통제하기 너무 힘들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가슴줄이나 일반 목줄로는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체인 목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아지 목줄을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은 목줄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강제 훈련을 당연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말미암아 개의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줄을 통제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려견이 짖으면 목줄을 잡아채서 아프게 벌을 줘서 고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산책을 할 때면 반려견이 앞서 나가거나 심하게 당긴다는 이유로 강아지, 초크체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목줄을 통한 통제는 전혀 엉뚱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올 때마다 짖는다고 목줄을 잡아채고 아프게 벌을 주는 등 통제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반려견은 낯선 사람과 목줄 통제에 의한 기분, 나쁜 기억이나 고통과 동일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더 맹렬히 짖고 경계하게 됩니다. 산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목줄로 통제하려 한 경우 반려견은 그 대상이나 상황과 목줄 통증을 동일시하게 되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짖음이나 공격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목줄을 통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목줄은 내 생각을 반려견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입니다. 반려견과 마음을 이어주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반려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목줄은 또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반려견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줄은 반려견에게 보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가 키우는 시추토리는 산책을 할 때 목줄을 묶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줄을 잡고 있는 저를 잘 쳐다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제가 걸음을 멈춰 목줄이 당겨지면 그제야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반면에 이따금씩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하는 경우에는 조금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 수시로 뒤돌아보면서 제가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녀석은 목줄이 묶여진 상태에서는 제가 가까이에서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목줄이 없는 상태가 되면 조금은 불안한가 봅니다. 가까이에서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은 이런 의미로 여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은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강아지 목줄은 반려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